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이 되는 공시 골라보겠습니다. 베스트 3 보시죠. 남영 비비안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 나왔습니다. 남영 비비안이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불매 운동 어떻게 돼가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최근에 유니클로 후리스가 반값 할인을 하게 되면서 또 매진 행렬이 나오고 있네요. 자, 남영 비비안과 또 쌍방울의 결합 과연 시너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선은 남영 비비안의 취재주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시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만 놓고 이제 어제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의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회사의 시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한 급락의 흐름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6%대 강한 시세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어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이 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의 부담감을 느껴서 다시 한번 충격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물대 저항 라인이 25,000원, 300원대로 지금 부근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은 아까 장 초반에는 이 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상당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방울 비비안, 쌍방울과 광림의 컨소시엄이 남영 비비안을 이제 인수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에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지, 남영 비비안은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예, 우선은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한 번 더 이제 지난 7월 달에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었죠. 거의 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800원이었는데요. 그리고 8월 1일 날 44,000원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이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최대주주 매분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논하기엔 좀 이른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남영 비비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쌍방울과의 이제 합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도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계산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시세의 연속성,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선은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0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타 법인 쪽에서 약 한 7천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매수 물량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대벽을 뚫고 올라갔지만은 여기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 원래 모습인 거의 한 10,000원대 밑으로도 충분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논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등급 얼마 제시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등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단기 매매로 관점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반대의 방향, 내가 시세 차익이 못 나오고 손실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폭의 손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5%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점차 비중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저항선이 25,000원 돌파 나오고 있는 남영 비비안이고요. 쌍방울과 함께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광림이 쌍방울의
최대 주주입니다. 특장차 만드는 기업이고요.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000원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관점 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공시, 힘스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네, OLED 관련주의 움직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에서 업황 관심 받고 있고요. 힘스 수주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4% 상승을 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힘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들 거의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100% 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월 14일에도 단일 판매 공급이 나왔었고요. 9월 3일과 그리고 8월 12일에도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5월 23일에도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이런 공급 계약 체계를 꾸준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OLED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강하게 좀 밀어붙인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런 단일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담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지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오늘 포함해서 한 4거래일 정도 연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 쪽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했다라고 예상 체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진속될 것인가가 가장 큰 키포인트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서서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공급 계약 체결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OLED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2017년에 매출액이 900억 원대 기록했었고 지난해에 또 많이 줄었습니다. 300억 원대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다시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등급은 얼마 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이제 3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회사가 꾸준하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과 외국인들 아직까지는 좀 사는 모습보다는 좀 파는 모습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쓰 공격적인 매수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 26,950원까지 10%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좀 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 약 한 3만 원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3,300원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힘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공급에 대한 체결과 그리고 OLED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절에 대한 개념보다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3만 원 선까지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공시 많이 이 시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전략은 다 또 다릅니다. 힘스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300원 제시했습니다.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비츠로셀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나왔고요. 역시 수주 공시입니다. 1,400억 원 규모고요. 오늘 주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 횡보하고 있던 박스권 돌파 시도 오늘 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마찬가지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 전지 판매 공급 계약인데요. 물론 시장에서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리튬 전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니냐라는 거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1차 전지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웨어러블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에 대한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런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러한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판매라든지 공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주 지역이라든지 유럽, 중동 쪽으로 이번 계약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과거에 공장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뭐 좀 많은 난항을 겪었던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여전히 강하게 시세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1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0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3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기관들 쪽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기타 법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2,400원이지만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비추로셀 주가에 큰 자극이 된 공시입니다. 1,400억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 127% 규모고요. 수자원 관리 시설 업체와 매진 스마트 미터 들어가는 리튬 1차 전지입니다. 해외 쪽의 수주. 자, 이 종목 전략 세워볼게요. 어떻게 세울까요? 예, 현재 12,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부근 내에서도 지금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 대비로 봤을 때는 12,300원 정도가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 가격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8년 6월 11일 고점인 14,660원인데요. 물론 그 전에 거래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 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느냐의 이런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14,000원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한 14,000원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손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에 주가 급락한 이후에 11,000원 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공시에 따라서 52주 신고가 경신 시도 13,000원대까지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했습니다. 돈이 되는 공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